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건강을 위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노력이 돼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생각해서 아침 공복에 오렌지를 깔아서 먹는 것도 건강을 망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단백질, 콜레스테롤 등 건강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건강 상식 10가지와 건강에 좋은 10가지 음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키타 젠지는 20만 명을 진료한 당뇨 전문의로 최신 의학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바른 건강 상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건강 지식.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된 원인. 살찌는 원인은 육류도 지질도 아니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와 한 그릇의 메밀국수, 의사에게 살을 빼야 한다는 주의를 들은 사람은 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심으로 후자를 고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메밀국수 한 그릇을 먹고 배고픔을 참아도 체중은 줄지 않는다. 한편 스테이크를 선택해 고기와 샐러드를 배부르도록 먹은 사람은 살이 찌기보다는 오히려 빠진다. 살이 찌는 주된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기름을 듬뿍 써서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 밥을 먹으면 쉽게 살이 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단명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칼로리와 비만은 무관하다. 칼로리를 줄여도 살은 안 빠진다. 흔히 비만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칼로리를 제한하라고 한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며 칼로리를 제한하더라도 허기에 시달릴 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만은 혈당치가 올라감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며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을 삼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이것이 비만의 진실이다. 이른바 칼로리설을 주장하는 영양사는 소비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면 살이 빠진다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애주가는 모두 뚱보가 되었을 것이다. 매일 위스키를 반병씩 마시는데도 마른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도 있을 것이다. 반병이면 800칼로리는 좋게 되는데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위스키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감자를 먹으면서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는 독일인이 살이 찌는 까닭은 감자에도 맥주에도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이어트에 칼로리를 들먹거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난센스다. 지방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먹어도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비만과 칼로리를 연관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지방은 그야말로 필요하기다. 그들은 기름을 쓴 요리나 지방이 많은 육류와 생선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지방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만의 원인은 혈당치를 올리는 탄수화물이다. 애초에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몸의 지방이 될 리 없다. 먹은 것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 분해 합성되어 새로운 물질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것이다. 게다가 지방은 과식하면 변으로 배출되어 의외로 몸속에 남지 않는다. 반면에 탄수화물은 100% 몸속에 흡수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 몸속 세포를 덮고 있는 세포막은 지질로 만들어져 있어 질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쓸데없이 지질을 피하다 보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만다. 지방은 살이 찐다라는 오해는 버리자.
콜레스테롤 수치는 식사로 바뀌지 않는다. 식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치는 10%.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달걀이나 육류는 삼가세요. 40 가까이 되면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고 식사에 의한 것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식사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나 다름없다. 콜레스테롤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구별될 뿐 아니라 산화 LDL, AGE와 LDL이 큰 문제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콜레스테롤에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스럽다면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지 식사로 해결하자며 쓸데없이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다. 과식은 금물이지만 달걀이나 육류에도 우수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 이상한 제한을 두기보다 제대로 섭취하자.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망친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 헬스클럽에 가면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는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결과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남성은 어차피 운동을 할 바에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나 피로를 없애는 아미노산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인공적인 식품에는 자연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다. 단백질에 의해 몸속에서 생성되는 요소질소 같은 독소는 신장에서 여과되어 오줌으로 배출된다. 인공적으로 다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독소를 여과하다 신장에 무리가 가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백질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 같은 인공적인 식품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찌지 않는다. 혈당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다. 문득 쳐다보면 늘 입을 움직이고 있어 엄청난 대식가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살이 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같은 양이면 모아서 한 번에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편이 살이 찌지 않는다. 하루 3끼가 이상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5끼, 6끼로 나눠 먹는 편이 더 좋다. 중요한 것은 공복에 탄수화물을 왕창 섭취하지 않는 일이다. 배가 고프다고 라면을 곱빼기로 먹는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공복감이 느껴지면 적절한 양의 식품을 섭취해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직장인의 식사법이다. 하루 3끼 식사 시간 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자.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과당이기에 더 쉽게 살찐다.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남성 가운데 과일을 채소와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당이므로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영문 모를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으니 난처한 일이다.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다. 그것은 생화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몸은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된다. 즉, 살이 찌기 쉬운 당이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역효과. 일시적 흥분이 피로감을 낳는다. 몸이든 머리든 지쳤을 때 단 것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인 모양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한다. 조금 지식이 있다 싶은 사람은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피로가 가신다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확실히 혈당치가 올라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속고 있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해 급격히 올라간 혈당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감, 토기, 졸음 등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피로를 떨쳐내기 위해 단 것을 먹었건만 도리어 지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피곤하네, 뭐라도 단 걸 먹어야겠어 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든다. 안이하게 단 것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발암성 의심식품은 먹지 않는다. 가공육의 발암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최근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코코넛류는 발암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코코넛류의 발암성 여부를 증명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암은 식중독과 달리 발암성 물질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의 경우에도 발암성이 판명될 때가 있지만 다름 아닌 약이기 때문에 주의 깊고 신중하게 부작용을 추적함으로써 그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더라도 발매된 지 10년쯤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면에서 음식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몇십 년에 걸쳐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장대한 인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처럼 크고 성대한 인체 실험의 결과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발암성이 있다는 사실이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밝혀졌다. 그러나 발암성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기는커녕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의심스러운 것은 철저히 피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다고 밝혀진 것을 먹자.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좋지 않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전에는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느긋하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식후에 느긋하게 쉬어야 할 만큼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식사할 때는 혈당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배가 70% 정도 부를 때까지만 먹어야 한다. 한때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탄다는 말도 떠돌았다. 하지만 공복일 때 운동을 하면 그 후 다시 배가 고픈 상태에서 폭식하게 되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 혈당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살이 찐다. 공복 상태의 운동은 낡은 생각이 된 지 오래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비만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달리기뿐 아니라 실내에서 스쿼트나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몸에 좋은 음식. 올리브유.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다. 몸에 좋다고 권장했던 음식이 나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일이 종종 있다. 마가린 등 지질이 많은 음식을 두고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중 올리브유는
거의 100% 좋은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다.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올리브유는 그대로 한 숟가락 먹어도 되고 다양한 요리의 조미료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그 품질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다. 올리브유는 원산지에서 배편으로 운반되어 오는 동안 온도 변화에 노출되므로 되도록 믿을 만한 가게에서 파는 신선한 것을 구입한다.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지중해 식식단은 장수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견과류, 당뇨, 심장 질환 예방에 좋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개암, 피스타치오 등의 견과류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산 등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 장수에 기여하는 식품이다. 신석기인도 자주 먹었을 것이므로 견과류를 많이 먹자. 출출할 때를 대비해 견과류를 책상 서랍에 상비해 두는 것도 좋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견과류를 살 수 있다. 다만 소금으로 간한 것들이 많아 과식하면 염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므로 되도록 무염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원산지 표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는 대부분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된 것이다. 대충 관리하여 곰팡이가 생기거나 거꾸로 곰팡이를 막으려고 곰팡이 방지제 등 몸에 나쁜 첨가물을 잔뜩 사용하기도 한다. 제품 뒷면에 수입국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안전한 것을 먹자. 와인, 노화 방지, 장수로 이어진다. 신뢰할 만한 영양학 학술지,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비롯해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 와인은 몸에 좋은 음식임이 판명되었다. 맥주나 청주처럼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술을 제외하면 애초에 알코올 자체가 몸에 나쁘지 않지만 특히 와인은 그 효능이 뛰어나다. 폴리페놀이 듬뿍 들어있는 레드와인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화이트 와인은 미네랄 성분의 영향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드든 화이트든 와인은 혈당치를 낮춰준다. 내가 했던 실험에서도 저녁 식사에 와인을 곁들여 마셨더니 이튿날 아침 공복 혈당치가 낮아졌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체질이라면 와인을 좀 더 즐겨보자. 초콜릿, 카카오 70% 이상을 고른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폴리페놀 덩어리다. 폴리페놀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일을 하다 입이 심심할 때 초콜릿을 먹으면 좋다. 전 세계 장수 순위 1위, 2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잔칼망과 미국의 사라크노스는 모두 초콜릿을 즐겨 먹었다. 초콜릿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일본의 과자 가게에서 파는 초콜릿은 카카오의 비율은 낮고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은 카카오 0%라고 아예 카카오의 함유량을 명기한 제품이 늘었다. 그런 것들 중 되도록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자.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카카오 함유량 70% 이상인 초콜릿이다. 카카오 함유량이 많을수록 쌉쌀한 맛이 나서 간식으로 제격이다. 최근에는 백화점 지하의 식품 매장 같은 곳에 본격적인 초콜릿 전문점이 진출해 있다. 그런 곳에서 고급 제품을 구해 소량으로 즐기는 것은 어떨까? 콩, AGE와 요산 수치를 낮춘다. 건강을 생각할 때 콩은 완벽한 식품이다.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백질은 필수인데 그것이 꼭 동물성 단백질일 필요는 없다. 승려가 육류나 생선을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두부 같은 콩 제품에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콩에 많이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동일한 작용을 해 유해물질인 AGE를 낮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산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두부나 나토 같은 콩 제품은 매일 먹어야 한다. 나토는 발효라는 단계를 거치므로 더욱 건강에 좋은 식재료다. 우유 대신에 두유를 마시는 것도 권할 만하다. 다만 단맛이 가미되면 탄수화물이 많아지므로 무가당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치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준다. 유제품이 몸에 좋은가 나쁜가라는 논의가 수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 일본인은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이 많은 데다 우유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는 설도 있어 다루기 까다로운 식품이다. 그러나 치즈는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먹어야 할 식품이다. 치즈는 혈당치를 올리지 않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므로 일하다 출출할 때 먹을 것을 권한다. 다만 인공적으로 굳힌 가공 치즈가 아니라 천연 치즈를 고르는 것이 좋다. 이때 염분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제품으로 고른다. 참고로 우유보다 산양유가 몸에 더 좋다는 말도 있으므로 치즈도 산양유로 만든 제품이 좋을 수 있다. 치즈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와인에 곁들이면 궁합이 더없이 좋다. 블루베리.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과일 중에 가장 권장할 만한 것이 블루베리다. 베리류에는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블루베리는 효능이 탁월하다.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를 촉진하는 AGE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을 회복해주는 효과로도 유명해 눈이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품이다. 블루베리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탄수화물도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블루베리는 요구르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요즘은 건강 보조제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생 블루베리를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가루나 주스로 만들어진 건강 보조제로는 인체의 중요한 기능인 씹기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건강 보조제 따위는 없었다. 갓 내린 커피는 건강식품이다. 쓴 커피를 마시면 위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 오랫동안 커피가 몸에 좋은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 등의 연구 결과 커피는 당뇨병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까지 해명되지는 않았지만 권위 있는 연구 자료가 증명해주는 것에는 따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커피가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건강을 생각하는 직장인이라면 바쁜 하루 중에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갓 내린 커피를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고 마실 때의 이야기이다. 설탕을 듬뿍 넣지 않고서는 마실 수 없다면 아예 커피를 마시지 않는 편이 낫다. 캔커피 같은 음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커피 음료와 진짜 커피는 별개의 식품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식초. 혈압을 낮추고 피로 회복에 좋다.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진다. 식초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식품 속 AGE를 낮춰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식초는 그야말로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직장인에게 최적의 식재료다.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아미노산은 피로회복에 빠질 수 없는 물질이므로 더운 여름에는 특히 권장할 만하다.
식초에도 쌀식초, 현미식초, 흑식초, 와인 비니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천연 양조 식초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합성 식초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감귤류의 과즙으로 만드는 일식 조미료인 폰즈는 간장 등의 염분이 더해져 있으며 이름에 식초를 뜻하는 초가 붙었어도 식초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식품이다. 평소 요리에 식초를 많이 넣을 뿐 아니라 식탁에 상비해 두고 조미료로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다. 날 것. 식재료는 가열하면 변질된다. 식품은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이나 독성이 바뀐다. 예를 들어 채소에 열을 가하면 비타민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식품을 가열하면 AGE가 늘고 독성이 증가한다. 생선이나 채소 등 기생충 걱정이 없는 먹거리는 열을 가하지 말고 되도록 날로 먹는 것이 좋다. 풍부한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GE를 억제할 수 있다. 이들 먹거리는 가열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온이 되지 않는 조리법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튀기는 것보다는 데치는 것이 좋다. 어떤 음식이든 날 것으로 먹으려면 그만큼 신선한 것으로 고르기 마련인데 그런 습관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도서의 일부 내용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자 마키타 젠지는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이자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현재까지 진료한 환자만 20만 명 이상인 만큼 우리가 신뢰하고 건강법을 실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다이어트에 대한 많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비만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과 지방을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식단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와 과일의 과당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식습관과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해준 매우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